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5년이 캄캄하겠구나. 남자들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여사가 저를 포섭하지 않을까. 그 바보는 그 식인들 하는 꽁또각시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주기도 마셨는지 한 말씀 해달라니까요. 청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제 개봉하느냐의 문제인데 개봉은 언제 하나요? 개봉은 11월 말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먼저 시사회를 이제 열 생각이고요. 11월 말경에 국회 시사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 국회 시사에는 아까 그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시사인가요? 언론인들, 뭐 기자분들하고 네. 이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초청할 생각입니다. 그 아까 소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다큐 영화가 총선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개봉도 사실 총선 전에 하려고 했는데 영화 등급 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졌다면서요? 네,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4월 초에 아마 심의를 4월 총선 한 2주 전 정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선 전날까지도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총선 결과 이후 그 다음 날 오전에 심의 통과됐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영상으로 틀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어쨌든 허가를 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개봉 이후에 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상영 금지, 예. 가처분 신청 이런 게 뭐 들어올 수는 있겠죠. 예. 그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또는 국힘 쪽에서 이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개봉이 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 이제 뭐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 검토도 받고 했는데 예. 뭐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아. 그것도 다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다큐 영화의 내용이 프라이버시한 문제가 아닌 어떤 공적인 사건들, 의혹들을 다뤄졌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영부인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인물인 거거든요. 우리가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영금지 가처분을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법원에서 아마 기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용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김 대표님은? 네,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이제 편집을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프라이버시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많이 안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 뺐고요.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그 공적인 사안들을 어쨌든 다큐 영화에 담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의 초점이 한 인간의 어떤 그런 좀 추악한 모습 그런 모습을 비추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찍은 영상에는 정말 그 누구도 보여줘서는 안 될 영상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텀블벅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거부당했다면서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이거 뭐 다 아는데요. 뭐. 그 텀블벅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불가하다.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오마이 컴퍼니라는 이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오마이 컴퍼니라고 그래서 오마이 뉴스와 뭐 계열사인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걸로 예, 해서 이거 오마이 뉴스 표절한 건가? 아무튼 네. 다행히 그래도 크라우드 네. 펀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았다는 게 또 저희는 또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텀블벅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 네. 그럼 여기서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뭐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메일도 좀 보관하고 있는데 예. 이유를 묻지 마라. 이유를 묻지 마라. 자세한 이유를 묻지 말고 어. 그 어떤 질의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예.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그거 정말 황당하네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너무 좀 이거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이슈라서 우리가 뭐 플랫폼에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도 그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이유로 네. 이거 크라우드 펀딩을 못한 거네요. 근데 뭐 또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네. 또 일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뭐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사, 기타 등등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해올 공격들이 두려웠겠죠. 네. 그러니까 후과가 두려운 거죠. 예. 괜히 그거 펀딩에 올렸다가 네네. 다른 걸로 또 조사가 들어오거나 뭐 고소 고발이 들어오거나. 심지어 극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GV, 뭐 롯데시네마, 뭐 이런 메가박스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 영화 개봉 상영관을 열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배급사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런 극장들의 반발이 우려되어서 참 배급하기가 좀 난망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배급을 좀 검토했던 배급사가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배급을 거부했다면서요. 거부보다는 그런 뭐 양해를 구한 겁니까? 그러면 좀 저도 이해해 달라. 처음부터 그게 예상했던 바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전국에 있는 독립 영화관, 소형 극장들, 뭐 대관을 하든 아니면 뭐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해주시는 만큼 자리를 확보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뭐 10월, 11월 개봉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뭐 2016년 탄핵 전국처럼 소용돌이 친다면 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가는 그 대형 영화관들, 그러니까 뭐 CGV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롯데시네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상영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무현 두 도시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제작에 관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였고 개봉일이 10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이제 JTBC 태블릿 보도가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 확인한 바로는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이 영화 극장 상영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게 뭐 박근혜 개인의 어떤 비리나 그런 모습을 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의 어떤 핵심 인물인 노무현 대통령을 다뤘다는 이유로 그런 조치를 했었죠. 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좀 미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다고 그거를 상영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작사가 직접 배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그렇고요. 뭐 다행히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배급사가 제안을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그 좋은 배급사가 좀 나타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되는 난관을 좀 뚫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적극적으로 배급을 나서서. 네. 어쨌든 최대한 많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은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제작비를 거의 많은 부분을 충당해 주셨으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좀 더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뭐 상영관이 없어서 뭐 차로 2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가서 보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또 저희들의 이제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그럼 지금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예상 관객 수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뭐 10만, 20만 명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서 저널리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또 요약본 내지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종합 선물 세트. 네, 맞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드리는 선물입니까?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퍼스트 레이디니까 제목이 좀 이게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는. 그래서 혹시나 뭐 김건희 여사를 찬양하는 영화가 아니냐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도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네, 예고편 보셨다시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미리 보셨겠지만 이 다큐 영화가 좀 셉니까? 아니면 그냥 잔잔합니까? 확실하게 한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네. 평소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순한 맛일 가능성이 높고요. 순한 맛. 그렇지만 이제 중도 보수 쪽 입장에서는 아주 매운 맛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시사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간에 이제 소문들이 좀 나고 할 텐데 만약 이제 김 대표님은 그 김건희 다큐를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많이 이제 기울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뭐 뉴스타파 기타 등등 이런 이제 대한 언론들이 많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 언론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 영화는 정말 보기 드문 영화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이제 유튜브의 속성상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휘발되어 버리는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엑기스를 담았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뒷면에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도대체 저 사건은 왜 일어난 거야? 또 저 사건은 또 왜 일어난 거야? 이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의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다큐 영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후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 QR 카드를 QR QR 코드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퍼스트 레이디 펀딩 QR인데요, 코드인데요.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사이트로 가는 거죠. 펀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네, 맞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사이트 링크가 연결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영화 이제 금액대별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이왕 나오신 김에 시청자분들에게 특히 우리 오마이뉴스의 그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래도 이 다큐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질 법한 국민들이니까. 좀 확실하게 이 영화 후원해 달라고 얘기를 좀 한번 하시죠. 네, 저희 영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나라를 구하는 심정까지는 아니지만 그 민주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더 편한 장소, 더 가까운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 QR 코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카메라로 한번 저 펀딩 사이트로 한번 가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 다큐 영화 제작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은태 대표님 본인의 스마트 위치가 해킹 당했다고요?
이 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추론만 할 뿐인데요. 예. 이제 제 핸드폰 위치가 한밤중에 또는 이제 주말 새벽 예. 이럴 때 제가 위치 정보를 켜고 운전할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새벽에 출발하려고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요즘 말하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걸 켰는데 제 위치가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바로 그 안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찍혀야 그렇죠.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네. 용산 대통령실로 김 대표의 위치가 찍힌다는 건가요? 네네. 그게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 집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네.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 처음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이제 밤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캡처를 다 해놨는데 그거는 뭐 구글 맵 포함하여 네이버 지도, 뭐 티맵, 카카오맵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위치로 계속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봉지욱 기자 말로는 핸드폰을 털렸다. 그래서 제 핸드폰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제가 찍힌 위치는 그 예전 국방부 위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그 지하에 있는 뭐 기무대나 뭐 이런 파견 지하 벙커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간인 사찰의 범주를 넘어선 범죄라고 봐야죠. 네. 아니 보통은 이제 그 해당 스마트폰에다가 스파이웨어를 깔아가지고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든지 뭐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위치가 내 위치가 아닌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로 위치가 나온다는 거는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통령실 바로 밑지점이니까 한 200~300m 정도 떨어진 위치인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는 한 번도 뭐런 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러게요. 단지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예. 당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하면서 최재형 목사님을 여러 번 이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만날 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통화를 당연히 많이 했고 뭐 이명수 기자를 이제 통화할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측 관계자들을 통화할 일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분들이 통신 조회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를 통해서 제 정보를 획득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면 생각입니다. 혹시 통신사에 혹시 문의는 해보셨어요? 뭐 굳이 뭐 해보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해봤고요. 이제 얼마 전에 봉지욱 기자 관련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많이 이제 통신 가입 조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자를 받았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또 그게 안 왔어요. 어. 그래서 지욱이한테 물어봤더니 예. 뭐 검찰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봉지욱 기자랑 그러니까 저보다 덜 연락하는 선후배들도 많이 이번에 그 검찰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받았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안 오더라고요.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이상한 일이 그 예. 퍼스트 레이디 다큐를 제작하는 하면서 기간에 일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 2월 경에 있었던 일이고 예. 한 2주 정도 그렇게 계속 매일 밤 위치가 그렇게 찍혀 있었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이제 초기화를 했죠. 저 아이폰은 사용하고 있는데 네. 초기화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뭐 혹시 기기의 문제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죠. 네. 싶기는 한데 아무튼 네. 굉장히 희한한 일을 네, 네. 경험하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전에 만들어졌던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다큐 영화가 사실 거의 한 30만 정도밖에 못 모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좋은 다큐 영화들이 사실 한 100만 정도는 넘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다큐라고 하는 장르가 일반 사람들한테 그 많은 관객들을 끌기가 사실 어려운 또 장르이기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 이제 다큐멘터리가 워낙 소외된 장르이지만 네. 이제 정치적 또는 시사적인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다큐들은 더더군다나 더 극장이나 관객의 또 외면을 받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영화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뭐 휴머니즘이나 또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도 뭐 30만 뭐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불편한 영화인 거잖아요. 사실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그 영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통쾌할 수도 있는 또 영화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좀 그 많은 관객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진짜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하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초의 다큐 영화 퍼스트 레이디를 한번 꼭 관심을 갖고 관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